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갑자기 저 코인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동안에는 SEC와 그 리플 간의 그 소송 문제가 세상의 화두였다면 이제는 갑자기 비트코인이 또 화두가 됐죠.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낙관론들이 무성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이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된 데에는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업체인 그 블랙록을 비롯해서 그 외에 이제 순위권의 그 자산 운용사들이 너도나도 앞다퉈서 SEC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또 최근 그 아크 인베스트 있죠. 한국에서 돈나무원이로 알려진 그 캐시우드가 CEO로 있는 그 자산운용 회사요. 블랙록 다음으로 세계 2위권에도 속하고 그랬죠. 자, 이렇게 캐시우드 쪽에서도 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는 바람에 더욱더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 분위기요. 이 확장성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이 선물 ETF보다는 현물 ETF가 비트코인이 더욱더 확장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왜냐면 그 선물 ETF는 그 자산 운용사들의 그 수수료도 엄청 비싼 데다가 또 차월물에 재투자하는 그 롤오버 있죠. 그 롤오버 비용도 상당히 비싸요. 근데 이제 현물 ETF는 선물에서처럼 그런 롤오버 수수료도 없을 뿐더러 운용 수수료도 싸죠.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세상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미국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묘한 낌새들이 많이 이렇게 감지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100만 달러가 넘어간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40배 이상을 넘어간다.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가는 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만일 간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40배 이상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더불어 이 코인 시장의 상황 및 앞으로 비트코인과 리플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비트코인이 앞으로 40배 이상 간다라든지 또는 100만 달러 이상 간다 이런 얘기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아크 인베스트의 그 돈나무원이 캐시오도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전부터 줄기차게 이제 주장을 했던 내용이죠.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갑자기 요즘 들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40배 이상, 100만 달러 이상 그것을 이제 리바이벌해서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이죠. 비트코인이 앞으로 40배 이상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와 또 시장 상황 및 또 비트코인과 리플의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지금 아주 중요한 이슈 한 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거 역시 또 그 아크 인베스트의 돈나무원이 관련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 아크 인베스트에서 엊그제 그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내용을 수정해서 이제 제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과거에도 한 3번씩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죄다 거절을 당했죠. 최근에도 이렇게 4월 달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이 4번째죠. 이제 엊그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번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보시면 캐시우드가 이끄는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서에 감시 공유 계약 내용을 포함시켜서 재제출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감시 공유 계약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바로 직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그 자산운용 규모 면에서 세계 1위의 그 블랙록이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에 신청하면서 이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감시를 나스닥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보시면 나스닥이 구매자, 판매자 및 가격에 대한 기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그 블랙록이 이전에 신청할 때 SEC가 문제를 삼았던 그 시장 조작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어서 이제 블랙록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SEC가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떤 감시 기능이 이제 소홀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 12건씩이나 거절을 했던 것이죠. 현물 ETF를요. 그런데 이제 블랙록이 이번에는 좀 확실히 하려고 그 감시를 나스닥에게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신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아크 인베스트의 그 캐시우드가 이것을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시우드가 눈치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캐시우드는 뭘 알고 있냐면 지금 이 블랙록이 지금 SEC와 한통속이 돼가지고 SEC가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캐시우드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록이 그걸 신청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재빠르게 캐시우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거 아주 잘한 것이라고 봐요. 그동안 캐시우드가 3번씩이나 SEC한테 거절을 당했는데 이번만큼은 이제 자기들도 꼭 통과를 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산운용사들끼리도 이 선두를 놓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뒤처질 수가 있으니까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캐시우드라는 사람이 말이죠. 일전에 비트코인이 40배를 간다 또는 100만 달러를 넘어간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죠.
했었죠. 그때는 비트코인의 상황이 지금만큼 좋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8천만 원 고점을 찍고 비트코인이 이제 줄기차게 하락을 하고 있는 타임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4천만 원대를 조금 넘은 상태에서도 캐시우드가 그런 말을 했었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캐시우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약 지금 가격대라고 봐요.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40배를 가고 100만 달러를 넘게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의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좋죠. 이제 미국 정부와 SEC가 비트코인에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많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승부가 갈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타임이죠. 자, 전 세계의 모든 분야의 패권국가 미국 정부와 SEC가 지금 다른 모든 암호화폐들은 증권인에 뭐네 하면서 이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하나만 띄우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가면 뭐 40배만 가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40배가 아니라 400배, 4000배도 갈 수 있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 40배를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이죠. 시간이 중요해요. 투자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가만히 놔두면 40배 안 가겠습니까? 언젠가는 가겠죠. 그보다 훨씬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투자에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되면 이 투자자들이 그것을 들고 있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과거를 되돌아보면 들고 있었더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을 그런 종목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다 결과론이에요. 일단 그 주식이나 코인이 과거에 그대로 들고 있었더라면 지금 뭐 100배를 넘게 올랐다, 뭐 1000배를 넘게 올랐다,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그게 결과론이라는 얘기죠.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만약에 중간에 망했으면 1000배가 아니라 돈을 다 날린 상황이 되어버렸겠죠. 자, 그런 점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종목을 뭐 들고 있었더라면, 지금까지 들고 있었더라면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철저한 결과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지 패배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됐든 어떤 코인이 됐든 앞으로 오래 들고 있어서 뭐 큰 수익이 날 거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추측이고 예측이고 희망사항이지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사람들이 들고 있지를 못하죠. 그렇다면 이제 이 비트코인이 40배를 가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것인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비트코인의 친구인 이더리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더리움이 어땠습니까? 불과 2년 전이죠. 그때 얼마를 갔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더리움이 2020년 그 4월달이죠. 그때 15만 7,5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11월에 589만 5천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딱 19개월 만에 37배를 간 것이죠. 19개월이면 1년 7개월이죠. 1년 7개월 만에 37배가 간 거예요. 그때 2020년 4월에 그 15만 7,500원 할 때요. 사람들 거기서 뭐 사고 팔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뭐 이거 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언제 오를 것이냐, 다들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삽시간에 가고 나서 그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이 돈 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뭐 사고 팔고 하다가 뭐 큰 수익을 다 먹지를 못한 것이죠. 37배 가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들이 옵니까? 뭐 뉴스 보면은 뭐 금방 또 다시 폭락할 것 같고 먹은 거 다 토해낼 것 같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사고 팔고 뭐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뭐 조금 먹고 팔고 뭐 이러다가 수익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본 사람들도 상당히 있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과 1년 7개월 만에 37배씩이나 갔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더리움이 이렇게 19개월 만에 37배가 갔는데 이것이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주식에서 뭐 19개월 만에 37배 가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식은 기업의 실적과 수렴해서 이제 함께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삽시간에 주가가 37배나 갈 정도로 기업이 영업 실적을 올리는 그런 일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암호화폐는 뭐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해서 뭐 암호화폐가 크게 오르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식과 암호화폐의 큰 차이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는 아주 짧은 시간에도 뭐 불과 한 달 만에도 뭐 37배씩 가는 종목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보다 암호화폐가 상승률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 얘기는 또 그만큼 주식보다 그 암호화폐가 위험이 크다는 얘기도 되죠. 그러나 암호화폐에서는 이제 이런 큰 상승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이 뭐 리플을 포함해서 뭐 다른 코인들이 다 증권으로 분류돼서 뭐 미국 정부의 철퇴를 받든 어쩌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갈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큰 상승을 한다고 봐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4월, 5월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죠.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재작년에 이제 8천만 원 고점을 찍고 그동안 1년 반 이상을 바닥에서 많이 헤맸죠. 바닥에서 많이 헤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상승을 합니다. 항상 이 주식이나 코인은 말이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다시 오르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서 결국에는 종목도 시장도 크게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코인 시장에는 그동안 긴 침체를 뚫고 훈풍이 몰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훈풍이긴 한데 여기에는 또 달갑지 않은 요소가 또 하나가 있긴 하죠. 그것은 바로 미국 정부와 SEC가 조만간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시점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암호화폐들의 그 증권성 문제로 그동안 이제 알트코인의 대표 주작격인 그 리플과의 이제 소송을 SEC가 치르고 있죠. 바로 그것에 대한 이제 결론이 나오고 또 그 결론에 따라서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말이죠. 이 리플에 대해서 비관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론이고 뭐 시장 분위기 전체가 다 이제 비트코인 하고 리플은 뭐 별 볼 일 없다라는 식으로 이 리플이 이제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렸죠.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그동안 리플에 대해서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뭐 리플이 승소할 것이다 어쩌다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가져왔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대중들이 이제 리플을 다들 꼭 쥐고 놓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점차 이제 사람들이 이제 리플을 팔고 비트코인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호재가 넘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소송에서 승소할지 패소할지를 모르는 리플을 막연히 붙잡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큰 손해를 보게 되면 안 된다. 그러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저도 일전에 비트코인의 비중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뭐 리플을 다 팔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리플이 뭐 승소할지 패소할지 알 수도 없는데 무조건 뭐 다 팔아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낭패를 보면 안 되죠.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시장에서 리플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떨어져가는 지금 이 시장 분위기요. 바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죠. 자, 대중들이 이렇게 이제 다 팔고 나중에는 이제 리플을 전혀 들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시점을 이제 눈여겨봐야 돼요. 항상 그 수익이 나는 법칙은 말이죠. 대중들이 다 떠나야 돼요. 그 종목을 꼭 쥐고 놓지 않고 있는 그 대중들의 관심이 풀려야 돼요. 그 대중들이 떠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승자 소수의 법칙이죠. 물론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시장은 그 허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가요. 지금 대중들의 생각은 뭐 리플이 패소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리플은 끝났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것이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물론 위험 관리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시장의 분위기에만 휩쓸려서도 안 되겠죠. 부디 비트코인과 리플은 물론이고 기타 다른 많은 코인들에 투자하고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